시장에서 은근히 좀 이 강하게 올라갔던 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있고 주류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랐어요. 왜 올라나 했더니 그 뭐죠? 소주값 올린대요. 이게 소주 서민 음식인데 큰일 났네요. 그래서 저는 소주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항공주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 이 주류값 인상에 따른 몇 가지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좀 좋죠. 파미셀도 이제 뽑아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일단 항공주하고 그 주류 관련주를 볼 건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제가 방금 영상 하나 올려드렸거든요. 자, 진단키트는 선별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. 이게 지금 와 변동폭이 너무 세요. 휴마시스 보면 월봉에서 제가 최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랬죠. 근데 뭐 하루아침에 거의 하한가를 만난 이런 수준이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진짜 단기로 대응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굉장히 까다롭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월봉에서 예전에 사실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런 거 제가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. 그래서 순간 급등할 때 이게 쫓아가 사는 거보단 눌림목주는 음봉 줄 때 사는 게 낫고 음봉 줄 때 사더라도 역시 손절 라인 칼같이 지키고 하는 게 중요해요. 굉장히 변동폭이 셉니다. 물론 진단키트가 지금 새롭게 좀 테마가 돼서 돌아가고 있긴 한데 예전에 많이 올라갔었다는 얘기죠. 자, 수젠텍도 이쪽으로 좋았다가 그냥 급락했는데 이 친구 깜짝 놀랐어요. 시가가 20%대인가? 그죠? 이렇게 되고 고점이 27% 갔다 왔습니다. 월봉에서 위치는 높지 않아요. 자, 20개월선 그쵸? 이거 정확히 맞춰짜리 맞고 떨어졌죠? 20개월선 맞고 떨어지는 거니까. 주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추세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봉에서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이 친구. 여기서 뭐 벌써 이제 이때 한번 이제 신호를 준 거고 우리 급등할 수 있는데 하고 이제 신호를 준 거고 그죠? 주고서 이렇게 딱 급등했는데 좀 기다렸다가 5일선 근처 같은 데서 매수해 준 게 좋아요. SD바이오 센서도 사실은 지금 매출이 엄청나겠죠. 좀 자가격리 키트 관련해서 SD바이오 센서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에요. 주식은 재무도 단단하고 근데 문제는 위치가 이제 높아요. 상장 최고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돼요. 5일선 기준 같은 걸로 정확히 대응해 줬고 사실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날 좀 적당히 갔다 떨어지고 하는데 상한가 갔다가 어제는 전거래 15% 오늘도 그렇죠. 이 친구도 역시 5일선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은데 EDGC나 수젠텍 같은 게 사실은 이제 일봉에서 막 급등하고 이렇긴 해도 월봉에서의 위치는 꽤 낮은 편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그죠? 그러니까 차라리 도전하고 싶으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하는 게 나아요. 뭐 EDGC 같은 거 241선 근처에서 매수매도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.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좋은데 자, 월봉에서 낮죠. 위치가 낮고 주봉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추세전환 해놓고 돌아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일봉에서 봤을 때 주봉에 특히 이제 20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9,300원대예요. 지금 9,500원이죠. 그래서 9,3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도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60일선 가격이 9,000원대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을 기준으로 딱 대응하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240m에서 꽤 오랫동안 좀 떨어져 있던 거죠. 여기서 깨서 쭉 밀려서 옆으로 갔다가 한번 스베를 하고 돌아나가는 거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눌림목 줄 때 미코바이오메드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습니다. 시간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동폭이 있어요. 깜짝 놀랄 정도로. 일동제약 같은 경우 그렇고 파미셀은 금방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고 젠큐릭스를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 월봉 위치가 낮아서 깜짝 놀랐거든요. 어째 낮은 위치에 있고 주봉에서든 추세가 돌아서진 않았어요. 근데 일봉에서 보면 쓸데없이 대량 거래가 조금 툭툭 터져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죠. 그래서 조금 짧게라도 수익 낼 수 있으면 젠큐리스 같은 종목을 이 5일선 기준으로 매수했다가 깨면 바로 손절할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나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거래량 많이 없어요. 거래량이 뭐 4만 주 이렇게 몇 개 안 되니까. 근데 순간 급등할 때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하니까 거래량 없을 때 들어가는 게 좋고 자 엔디포스도 사실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. 그죠? 낮고 추세는 우하향이에요. 돌려놓지 못했죠. 우리나라 주식 다 그리니까 주봉에서 좀 애매한 위치긴 한데 일단 일봉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. 밑에서 뭐 큰 거래량은 아닌데 요렇게 오랫동안 떨어졌는데 근간에 툭툭 터지고 있기 때문에
순간 뻘쭘하게도 급등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조정을 하면 5일선 20선 뚫었죠. 이렇게 뚫었으니까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매수 깨면 바로 손절. 이 진단 키트는 이렇게 조금 선별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. 섣불리 막 들어가지 말고 특히 월봉에서 막 높은 종목들 휴마시스는 제가 말씀드렸죠.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고 월봉에서 낮은 미코바이오메드라든가 젠큐릭스, 파미셀 이런 종목들을 조절했다 물리면 나중에 돌아 나갔을 때 서위권에 올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월봉 높을 때 물리는 건 수익권에 없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항공주 잠깐 볼까요? 사실 이 항공주 중에 제가 따로 뽑아놨는데 다른 항공주들은 추세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는 딱히 제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아시아나 이제 베어부산 같은 경우 사실 종목들은 다 재무들은 안 좋아요. 원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에어부산이거든요. 에어부산 같은 종목들이 이치는 좀 낮아요. 월봉에서 보면 일단 현금 요구율이 118%죠. 얼마 전까지 산정도 안 될 정도 현금 부분이 약하고 당연히 뭐 적자 폭이 크죠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니까. 자, PBR이 2배 정도인데 자, 시총이 4천억 정도 돼요. 아니, 제 시총이 참 4천억 정도. 매출이 이렇게 6천억 정도 나다가 급감해 버렸죠. 코로나 때.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자,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월봉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. 그래서 대바닥권이죠. 주봉에서는 약간 맞을 자리 맞아서 조정 올 것 같아요, 이 친구. 뭐 그냥 띄면 어쩔 수 없는데 자, 일봉에서 보면 거래량 들어와 있죠, 지금. 자, 이렇게 보면 240m 깨놓고서 쭉 옆으로 갔다가 대량 거래 터졌고 이렇게 빵빵 들어와 있고 이전 고점까지 갔거든요. 여기서 눌림목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눌림목 줬을 때 5일선 근처, 21선 근처에서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낫고 리오프닝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아요.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세는 대단한데 이게 중증이나 이렇게 가진 좀 않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도 좀 그 하늘길도 열고 이제 비행기 길을 좀 열기 때문에 항공주들이 좀 올라가긴 할 건데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TA 항공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이 친구 이제 목표가가 좀 짧아요. 여기라 사실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 거는 20개월선 일봉에서 보면 거래량은 들어와 있습니다. 근데 좀 애매해요. 한 번 더 밀릴 것 같아서 일단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아시아나 항공하고 아시나 ITT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 아시아나 항공 재무를 좀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PBR이 이제 1.4이고 1조 4천억 그죠? 매출은 이제 뭐 3조 정도 매출 좋고 이번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좋아질 것 같은 컨센서스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요 현금 유보도 전체 좋고 해서 재무적으로 좀 단단한데 이 아시아나 항공의 차트가 좀 재밌는 게 이 바닥에서 지금 20개선 지금 찍고 나간 돌파해주고 나가는 중이거든요. 물론 위에 이제 이 매물대들이 많아서 급등하다 꼬리 잡으면 팔아야 되는데 일단 일봉에서 보면 대량 거래가 자꾸 들어오고 있죠. 이렇게 뭐 큰 거래량은 아니었는데 약간은 요새 근간에 늘어나는 모습입니다. 그 관련해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241선 기준으로 좀 도전해보는 거 어떤가 싶어요. 금요일날 13% 올랐거든요, 이 친구. 여기 이제 240선 안 깨는 선에서 깨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. 밑으로 쭉 밀리니까 241선 기준으로 한번 대응해보는 게 좋고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가 상황이 좀 깔끔해요. 저 월봉에서 보시면 이 대바닥이 이렇게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5개월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죠. 우리 20개월선까지 가격이 22,000원대라 여기까지는 좀 보일 것 같은데 상한가는 좀 안 되겠다, 그죠? 자, 주봉에서 보면 20선 위에 있죠, 지금. 돌파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꽤 오랫동안 이 친구가 좀 지지부진했거든요. 이렇게 보면 이때 240선 깨고서 돌파해주는 척하다가 쭉 밀렸죠. 이제 다중바닥 형성 놓고 돌아가는데 근간에 좀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고 있죠. 이렇게 보시죠. 엔딩이님 안녕하세요. 자, 근간에 보면 자, 이렇게 거래량이 한 번 들어와 있고 이렇게 대량 거래 들어와 있고 두 번, 세 번. 물론 이제 이 금요일 날도 뭐 11%, 오늘도 10%, 이틀 동안 20% 올랐기 때문에 한 박자 쉴 것 같아요. 쉬면 쉬었다가 다시 돌아 나갈 때 보는 게 중요합니다.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크게 이제 겁낼 건 없는데 자, 일봉에서 벌써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내일 또 급등할 수 있지만 쫓아가 사지 말고 눌림목을 준다거나 이런 매수자리 또는 쫓아가 살 것 같으면 애초에 손절 라인 잘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.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주 중에는
에어부산 TA항공, 아시아나항공, 뭐 아시아나 IDT 그죠? 요렇게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월봉 가치가 낮아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고 물려도 큰 손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. 거래량의 의미가 생기죠. 주식하면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해요. 대량거래 첫 번째 깼을 때 이 자리는 너무 짧아서 이제 위험하긴 한데 쭉 물려놓고 이런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아마 세력들의 좀 관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따라서 좀 밀렸을 때 지금 쫓아가지 말고 뭐 이런 자리들이 제일 좋긴 했지만 어차피 이때 발견 못한 거니까 요런 자리들에서 매수해 보면 순간적 급등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항공주 중에 이렇게 3개 정도 보시고 자, 아스트가 이제 항공기 부품 관련주죠. 사실 이 친구 같이 움직이는 맞는데 월봉에서 좋은 위치에 있어요. 20개선 이 근처에 있고 물론 이제 거래량은 별로 없는데 일봉에서 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큰 변화는 없어요. 사실 그래서 요렇게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 놓고 있으면 항공주들 올라갈 때 따라서 한번 뛰지 않을까 이렇게 갖고 와 봤으니까 아스트도 조심스럽게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미중 분쟁 얘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.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적은 없는데 그냥 봤어요. 유니온 모트리얼들 봤는데 이 유니온 모트리얼이 월봉 이 예전에도 이제 미중 분쟁만 하면 이게 빵 올라가죠. 가다가 정확히 목표가 찍고 떨어졌는데 자, 대바닥권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. 주봉에서 추세 전환 아직 못 해놨어요. 그래서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손절 라인 잡고 하고 일봉에서 보면 꽤 오랫동안 이제 다중바닥 그렸죠. 지금 요렇게. 그래서 순간 미중 분쟁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뛸 수 있는데 아직 거래량의 변화가 없어서 바로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. 미리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5일선 근처에서 한번 매수해 보고 뛰면은 240 근처에서 익절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주류 관련주들 참 좋죠. 오늘 뭐 그냥 요새 이제 소주 가격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월봉의 낮은 위치에서 뛰나가는 걸 보려고 그래. 일단은 이게 이제 풍국 조정인데 이 꽤 오랫동안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향하다가 좀 진정이 되고 돌아 나갔습니다. 20개월서 목표가인데 딱 찍고 왔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이제 찍고 온 상태인데, 자, 주봉에서는 추세 전환 해놓고 돌려놓고 있죠. 일봉에서 봤을 때, 확실히 거래량이 앞전에 들어온 게 의미가 있긴 있어요. 이게 엄청나게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. 근데 대량거래 빵 들어오고 다시 땅 터졌습니다. 물론 다시 밀릴 수 있긴 하니까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고, 오늘 거의 21%대, 그죠? 긴 꼬리 달았으니까 아마 밀릴 거예요, 이 친구. 안 밀리면 어쩔 수 없는데 밀려서 음봉으로 떨어지면 다시 한번 뛸 확률이 있죠. 그러니까 꼼꼼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순간 대응하시면 좋은 성적 줄 것 같아요. 보시고 이 MH에탄올도 예전 홍준표 관련도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했죠. 순간 급락하고 꽤 오랫동안 하나, 둘, 셋, 넷, 4개월, 5개월째 좀 쉬고 있는데 자 20개선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주봉에서 추세 선해놨죠, 이 친구. 자, 일봉에서 보면, 이제 241선 밑에서 다시 반등에 시도하고 있는데, 어쨌거나 주류 관련주로서 좀 약간 한번 뛸 것 같아요. 그래서 21선 근처에서, 좀 지켜보는 게 맞고, 항상 볼 때 제가 좀 못 챙겨드리더라도, 이 외국인 지분율 같은 거 좀 체크하는 게 좋아요. 이게 지분율이 높으면, 시장 안 좋을 때는 외국인들이 빨리 던지고 나가기 때문에, 주식이 탄력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신용 부분도 좀 체크하시고, 신용이 거의 없죠. MH 메탄올. 그러면 올라갈 때 방해 세력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좀 방해를 한 거죠. 세력들이 끌어올리려고 해도 외국인들이 방해를 하면 잘 못 올라가요. 근데 어쨌거나 신용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5일선에 20원 뚫어주고 음봉으로 하루 이틀 쉬면 매수. 깨면 손절하더라도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주류과 관련해서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오늘 대장주가 풍국조정 같은데 좀 쉬었다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. 그죠? 이 KT 서브마린에서 보셨듯이 반드시 이 241선 저렇게 대량거래에 들어온 종목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반등해 주거나 순간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있어요. 물론 예상과 틀려서 급등 안 한다거나 또는 중요한 자리를 깨면 그때는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고 그런 자리들이 아니면 역시 매수해 주면 좋은 성적을 가져올 수 있죠. 단지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무슨 꼬리맨이에요, 꼬리맨.